안녕하세요. 리얼공감영어 이명학입니다. 2019 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빛을 닮은 그 들판 곁에 서서 잘 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시험 느낌이 어땠어요? 이런 느낌 들지 않았어? 풀면서 지금 내가 뭘 풀고 있는 거지? 네, 점점 이렇게 뭔가 잘 안 읽히는 느낌,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면 정상인 것 같고요. 이번 시험지가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거인 것 같아. 너 이래도 영어 공부 안 할 거니? 이 정도 풀 수 있어? 이 정도의 말을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닐까. 대다수 학생한테는 좀 까다로웠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겠으며, 뭔 소리냐, 나는 100점인데 잘했으며, 네. 정말 잘하는 소수에 포함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뭐 95점 넘었다, 그럼 굉장히 잘한 거고요. 최근에 작년 수능에서 만점자가 90점 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서 영어 학습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EBS를 공부하는 양도 줄어들고, 낯선 지문을 읽어보는 양도 줄어들고,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좀 버려주고, 그래서 점수가 얼마큼 나오고, 특히 3월이나 4월 교육청 문제 정도 봤을 때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정도로 오다가 한번 확 당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꽤 까다로웠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유는요, 일단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고 내용이 좀 묵직한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읽었을 때 뭐다라는 게 한 번에 탁 떠오르는 글이 있는 반면에, 읽었는데 이게 뭐라는 거지, 알듯 말듯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글들이 있는데, 이 후자의 글감들을 이용한 경향들이 있다. 거기에다가 간접쓰기 문제조차도 이게 뭐지? 그 정답을 해결하는 그 단서까지도 조금 까다롭게 됐죠. 네. 찾기가 어렵게, 명시적으로 딱 보이는 게 아니라 글을 더 입체적으로 읽어야 그게 그거구나라고 느껴지게 만들므로써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EBS 교재를 반영하기 때문에 EBS에서 직접 연계되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풀었다는 걸 전제로 내잖아요. 직접 연계가 7문제 정도 되는데 7개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었다. 그래서 그 풀었다는 걸 전제로 냈을 때 걔네들은 빨리 풀 테니까 나머지 문제는 좀 더 힘을 줘서 시간을 맞추려고 했어. 그 말을 반대로 하면 EBS 학습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를 풀 때 시간 부족 현상이 느껴졌다면 EBS를 좀 더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주시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 끝나면 이런 거 물어봐요. 선생님, 뭐 다 어려웠으니까 괜찮죠?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상대평가면 다 어려웠으니까 괜찮은데 절대평가잖아요. 다 어렵건 쉽건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가 90을 넘었냐 못 넘었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니? 희한하잖아. 절대평가는 좋아하면서 애들이 다 어려우면 나도 같이 망했으니까 괜찮아. 이게 맞는 생각인가? 네가 목표라는 대학에 필요한 점수에 도달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도달하지 못했다면 좀 더 분발해 주세요. 차라리 6평에 깨지는 게 낫잖아. 9평 때 깨지거나 수능 때 깨지면 되돌리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지만, 6평이니까 내가 그래, 수능 과목에 영어도 있었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애매하게 90점 초반이나 80점대 있던 학생들 중에 최근에 영어 학습량이 좀 현재 부족했던 친구들은 완전히 박살났을 거예요. 10점, 20점씩 확 떨어지고, 등급이 난생 처음 보는 점수, 앞자리가 어떻게 6으로 시작하지? 앞자리가 어떻게 7로 시작하지? 이런 거를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절대평가인데 이렇게 어렵게 나오겠냐. 여러분, 절대평가 이퀄 쉽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거지 쉽게 내겠다는 건 아니라고요. 수능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능 때는 그래도 좀 더 쉽게 나와서 아이들이 원하는 점수대 1등급에 2등급에 많이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정도 밸런스를 조절하면 좋겠어. 근데
평가원은요 약간 널뛰기를 하거든요. 작년 6평에는 1등급이 8% 나왔고요. 9평에는 한 5%대, 수능 때는 10%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2배가 되면서 영어가 거의 의미가 없었죠. 그러면 이런 거 아닐까요? 작년에 수능이 너무 쉬워서 문제가 된 것 같아. 문제가 된 것 같으니까 이번엔 좀 어렵게 낼까? 하고 낸 게 아닐까요? 아마 이번에 1등급은 이 정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 9평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예상할 수 없다고요. 이 정도 문제까지 던져서 학생들이 어디까지 되느냐. 그러니까 보통은 예전엔 그랬거든요. 6월 평가원 때 애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실험해 봐서 좀 어렵게 내고 9평 때 좀 쉽게 내고 수능 때 중간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영어는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6평 때 좀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중간이 되기도 하고 이건 중간도 아니잖아요. 보통 6평과 9평의 중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중간도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번에 어려웠으니까 수능 때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공부해도 돼요. 그래서 수능 때 쉬우면 땡큐죠. 수능 때 이거랑 똑같이 나오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평가원이 어떻게 낼지를 예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평가원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문제가 조합되다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잖아.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점수가 있다면 거기까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다 어려웠으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도달하지 못했으면 그만큼 노력하셔야죠. 전반적으로는 어땠어요? 시험지 갖고 계시죠? 여러분 시험지로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자기 시험지가 있어야. 자, 뭐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 페이지에 그러니까 듣기 끝나고 뭐 18, 19, 20번 풀 때 해놨다가 21, 22, 23번 딱 여기 주제 제목 푸는데 갑자기 와 지문이 왜 이렇게 길어? 빽빽하죠. 빽빽하는데 21번 괜찮았고 22번에서 살짝 시간이 걸리다가 23번 딱 가면 야 이거 23번을 한 번에 읽고 풀었다. 그럼 잘한 거고요. 23번 제목 문제에서 뭐 1번하고 4번이 헷갈릴 수도 있고 약간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보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라는 느낌이 벌써 왔을 거야. 오다가 뭐 내용일치 같은 거 풀어주고 28번 어법 푸는데 만만치 않다가 29번 딱 보는 순간 뭐야? 난 신유형이라는 게 나왔네? 새로운 유형? 여러분의 여기 제가 재편집을 하면 몇째 줄인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시험지를 그대로 띄워놓고 할게요. 네, 잘 안 보이면 본인 시험지를 활용하세요. 착한 마음으로 보면 보여요. 네. 너네 뜻이 뭐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신유형에 손도 못 댔어? 신유형 이거 어떡하지? 약간 내신 느낌 아니었어? 내신 느낌? 그리고 EBS 지문이었죠? 그러니까 신유형이라고 해서 못 풀 정도는 아니었잖아. 그리고 여기 있던 어휘 문제는 어디로 갔죠? 저 뒤에 41번으로 가가지고 원래 작문 독해는 빨리 풀어야 되는데 여기다 어휘 추론을 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읽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죠. 더 디테일하게 읽어야 되니까. 29번 신유형이에요, 근데? 네. 신유형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네. 신유형 아니고 이거 되게 굉장히 구유형이에요. 거의 전설의 유형. 네. 이거 신유형이라고 하는데 왜 신유형이지? 이거 나왔었어요. 2000학년도.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수능이 이때도 있었거든요. 2000학년도에도 이렇게 밑쳐놓고 의미 적절한 것은. 2001학년도에도 있었어요. 밑쳐놓고 적절한 것은. 99학년도. 야, 99학년도. 여러분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구석에 있는 게 온 거지 완전 신유형은 아니야. 밑을 쳐놓고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내 생각에는 이번에 이게 나왔다 그래서 9평이나 수능에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해봤다가 그냥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그냥 문제를 출제한 이게 되게 좋아 보였던 거 아닐까? 물론 9평이 나올 수도 있고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사실 예전에 나왔을 때 이 문제의 오답률이 높았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쭉 읽어봤을 때 충분히 파악 가능한 정도로 내기 때문에 이 유형을 위한 따로 연습할 게 있나? 뭐 갑자기 내신처럼 서술형 연습을 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 같아. 그 문제를 내실 때. 어쨌든 약간 놀랬긴 하지만 뭐 하여튼 풀었고요. 그러고 나서 30번 풀고 31번 빈칸 딱 갔는데 딱 보자마자 EBS 감사 해놓고 둘째 줄에 this does not 놓쳐가지고 네, 막 1번 쓰고 2번 쓰고 난리 나죠. 네, 1번, 2번 쓴 사람들 하나 날라가지고 32번도 EBS 감사 EBS인 거 알긴 알겠는데 답 쓰기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EBS를 꼼꼼하게 본 친구들은 31번, 32번이 몇 초 컷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대충 보거나 안 본 친구들은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수준이 되죠. 그러다가 33번을 딱 왔는데 뭐라는 거냐? 33번을 가볍게 풀어줬다 그러면 인문학적 그릴기를 굉장히 잘하는 거고 한 번에 풀기는 만만치 않은 문제. 2번 정도, 3번 정도 읽다가 답을 쓸 때요. 1번! 이게 아니라 1번? 이렇게 되는. 34번 마찬가지. 34번도 알겠어. 무슨 스포츠 얘기고 룰 얘기고 농구, 야구 얘기인 거 알겠는데 답 쓰려고 하는데 답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머릿속에 미닝만 떠오르 미닝, 의미 막 떠오르는데 이게 왜 그렇지? 막 규칙 하다가 꽤 고민했을 만한 문제가 돼요. 왜냐면 정답이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나왔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35번 무관한 문장도 EBS 반영이긴 한데 영어 독해 연습 테스트 3의 15번이니까 거의 맨 끝에 있으니까 아직 여기까지 진도 못 나가는 애들이 많겠죠. 네, 그래서 EBS 반영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3번, 4번 헷갈렸을 수 있겠습니다. 36번 얘도 EBS인데 영어 독해인데 장문 독해를 변형했죠. 장문 독해는 변형 안 될 거라고 해서 버릴 애들 많잖아요. 그걸 노린 거죠. 약간 치사하죠. 영어 독해 제일 끝에 거. 장문 독해에서 딱 잘라서. 어쨌든 그래도 36번은 그렇든 안 그렇든 단서가 분명하기 때문에 답은 쓰고요. 37번 딱 가는데 글을 되게 잘 읽는 친구들은 37번이 어려워요. 차라리 대충 읽으면 뭐 이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풀리긴 하는데 글을 정말로 압도적으로 잘 읽는 친구는 좀 까다로웠을 거고요. 이게 아마 답이 1번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답률이 낮진 않지만 실제로 따졌을 때 이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38, 39 갔는데 둘 다 욕 나오죠. 네, 38, 39. 야, 물론 38번은 어떻게든 풀긴 하겠지만 39번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죠. 주어진 문장에서. 그리고 40번 뭐 대충 풀고 장문독해 갔는데 이미 시간이 없어서 죽겠는데 41번 겨우 넘어갔더니 3번. 야, 43번 놀랍지. Princess a sold boxer인데 이 프린세스를 공주로 보고 박서를 그 권투 선수를 보면 외계로 가죠. 갑자기 막 이상한 얘기가 벌어지잖아요. 동격 콤마 하나. 프린세스가 박서잖아. 근데 이걸 두 개로 보면 갑자기 등장인물 셋이 나오면서 어려워지고 프린세스가 갑자기 왜 이름이 뭐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혼자 다 끝나고 났을 때 야, 난 진짜 뭘 읽은 거냐?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물에 빠지고 왜 뭐지? 왜 엄마는 왜 우고 막 이렇게 혼자 상상하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지금 보는 사람도 있죠. 그 43번 말고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시면 여기 별표자가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박서는 뭐래? 개의 한 품종이래요. 네, 권투 선수 아니고 사람 이름 아니에요. 개의 한 품종이야. 근데 이게 개라는 걸 모르면 날아가겠죠. 네. 혼자 이렇게 어디 이상한 세계를 갔다가 돌아와서 난 도대체 뭘 읽었나 그런 별표 단어가 여기 들어있어가지고 좀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프린세스라는 게 그 개의 한 품종의 이름이었죠. 네. 그러면 이 글이 사실은 어려운 글이 아니었지. 왜 그랬겠어요?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랬겠죠. 자, 종합적 평가를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네가 90점 넘게 받고 싶으면 문제가 쉽게 나오길 기다리지 말고 공부해.
어쩔 수가 없다. 네. 절대평가니까 남들 다 망했다고 괜찮다는 아닐 거예요. 본인이 필요한 점수대에 도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자, 이제 세부적으로 볼게요. 자, EBS의 간접 연계랑 직접 연계를 봤을 텐데, 자, EBS 연계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번에 처음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간접 연계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22번 뭐 주제 문제가 EBS에 있던 주제 그 소재가 같다 이런 건 사실 의미 없고요. 실제로 연계되는 건 이 정도 7문제입니다. 구평에도 이렇고 수능에도 거의 이래. 거의 똑같아요. 약간의 변형이 있긴 하지만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빈칸을 2개 반영할 때도 있고 하나 반영할 때도 있고 하나 반영하면 다른 하나는 저 뒤쪽에 있는 뭐 요약 문제에서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7개 정도를 직접 연계해요. 직접 연계하는 건 뭐 지문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연계했죠? 이번에 28번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독해 연습에 장문 독해를 활용했어요. 장문 독해 특히 26, 28번이면 세 문제짜리니까 잘 읽어봐 안 읽어봐? 안 읽어보잖아. 사실 도움이 안 됐지 이건. 그리고 어법은요. 내용을 안다고 어법 내용까지 다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법 문제를 적중용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실제 도움되는 건 얘네들이에요. 6평도 마찬가지, 9평도 마찬가지, 수능도 마찬가지. 수능 때 덜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덜 반영되는 거 아닌데 왜 수능 때 체감률이 더 떨어지냐면 6평, 9평에 조 문제들을 써버렸거든. 수능 때는 더 구석에 있는 문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수능 때는 책이 한 권이 더 늘어나죠. 수능 완성까지. 수능 완성이 늘어나면서 수능 특강의 내용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체감률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원래 문제가 어법이었던 걸 어휘로 바꿨고요. 원래 문제가 연결사였던 걸 빈칸으로 바꾸고 원래 문제가 요약이었던 걸 빈칸으로 바꾸고 빈칸이었던 걸 무관으로 바꾸고 장문 독해였던 걸 순서로 바꾸고 어휘였던 걸 사비로 바꿨죠. 근데 특이한 건 장문 독해를 2개나 사용했죠. 7문제 중에. 그러니까 이제는 평가원도 학생들을 완전히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 EBS 볼 때 보통 요맘때면 독해 연습은 잘 못 받겠지 싶으니까 독해 연습을 낼 때 독해 연습이 어디? 끝에서. 끝쪽에서 좀 내죠. 이렇게. 독해 연습의 뒤쪽에서 내고 그리고 너네 장문 독해 잘 안 보잖아. 보통 반영 안 되니까 장문 독해 안 보니까 장문 독해 내주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건 좋은데 아이들한테 구석구석까지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EBS는 봐야 돼. 전체적으로.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EBS 하나도 안 보고 문제 풀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그럼 시간 부족 현상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수능에서 뭐예요? EBS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물론 EBS의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순서 삽입 문제의 정답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 풀어봤어도요. 특히 이 38번 삽입 같은 경우는 수특이야. 근데 한 번에 답 나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풀 때 뭐 어휘로 풀었잖아요. 흐름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그 기억이 대충만 나는 거죠. 그래도 한 번에 답 나오는 건 아니어도 이 글감을 내가 읽어본 적이 있다. 이 글감, 특히 뭐 29번 같은 거, 빙하 나온 거 같은 거 읽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문제를 푸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죠. 시험장에서 10분 정도 이상이 확보가 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어드밴티지가 되겠죠. 선생님 저 이번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평가원 시험에서는 EBS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문제 풀면서 EBS 지금 보면 반갑거든요. 나의 시간을 아껴주는 도구. 나도 반가워. 근데 수험생이 시험장에 갔을 때 단 2개라도 아니면 3, 4개가 보였다. 그러면 심정적 안정감은 상당히 큽니다. 물론 그 문제를 봤다 그래서 정답이 한 번에 떠오를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빈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2문제를 제외하고는 잘 안 떠올라요. 하지만 나의 시간을 벌어준 효과는 충분히 있다. 오케이? 자, 시험지에 대한 대략적인 반응, EBS까지 봤는데
문제를 풀면 이런 질문? 우리 Q&A도 보면 선생님 저 다른 건 괜찮은데요. 빈칸이랑 글의 흐름이 약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 다른 건 괜찮은데 이번에도 푸니까 빈칸 문제랑 순서 삽입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빈칸이 약하거나 순서 삽입이 약한데 다른 건 괜찮은데 그게 다른 게 괜찮은 건가? 다른 게 괜찮다? 자, 이번 6평이랑 작년 수능 9평, 6평에 오답률 1위부터 7위까지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빈칸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다고 해서 빈칸은 안 중요해. 왜 4개니까 어려운 건 버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잘 봐. 작년에도 빈칸 문제가 오답률 7위 안에 3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능에도요. 그리고 얘는 다 3점이잖아요. 9평에도 2문제. 6평에도 4문제. 이번 6평에도 오답률 7위까지 중에 4문제가 빈칸입니다. 선생님 저 빈칸이 약한데 빈칸 어떻게 할까요? 빈칸을 잘 못 풀면 90점대 들어온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빈칸이 좀 쉬워진 것 같아. 정말 그래? 작년 수능에서만 여기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도 오답률 4위, 5위, 6위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킬러 문제가 작년 수능에 안 나왔을 뿐 원래 빈칸 오답률 높다. 선생님 저 빈칸이 약한데요 라는 건 90점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흐름이 약해요. 흐름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오답률 1위가 순서였죠. 수능에서 순서 삽입 하나씩. 9평도 순서 삽입 하나씩. 6평도 삽입 문제. 이번에도 삽입 2개. 순서랑 삽입.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원래 어법 문제는 공부 안 하잖아. 그럼 어법은 어때? 틀리을 때로 전제로 하죠. 자, 그럼 어법 보자. 어법 5위, 어법 2위. 여기는 없네. 자, 어법 문제 틀렸다고 치고요. 빈칸이 약해요. 글의 흐름이 약한데요. 그러면 1위부터 7위 다 날아간다는 얘기죠. 어법은 틀린 거 치고 빈칸 3개 이거 찌면 결국 빈칸과 글의 흐름이 약하다는 건 8, 90점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선생님 다른 건 괜찮은데 빈칸 순서 삽입 약해. 이제 이러면 하지 마. 오케이? 선생님 다른 건 안 괜찮은 거야. 오케이?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빈칸이랑 순서 삽입 약하다. 그럼 그중에 그쪽에 대한 확실한 클릭을 하셔야죠. 특히 빈칸 문제가 작년 수능 때 약간 완전 고난도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항상 상위에 랭킹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한테는 빈칸이 쉬워진 게 사실이에요. 최상위권 아이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요즘 문제의 특징에 대해서 여론을 주도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빈칸이 쉬워진 건 사실이야. 예전에 2011학년도나 14학년도의 악명 높은 시험들에 비해서는. 하지만 대다수의 80점대 학생들한테 빈칸은 여전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완벽한 클리닉은 하셔야 돼요. EBS를 공부하면서 빈칸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이에요. 사실 순서 문제는 기계적으로 풀린다? 기계로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근데 빈칸 문제는요, 정확하게 틀을 잡으면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먼저 빈칸입니다. 빈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글을 파악한 능력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 삽입에 대한 클리닉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 안 했다면 꼭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왜 보여준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들은 얘네들이라는 거지. 이미 알고 있겠지만 특정 유형이 약한 게 아니라고. 그게 등급을 가르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 풀진 않고요. 오답률에 기반을 둬서 자,
전체에 대한 부분적인 전체적인 해석 같은 경우는 EBS 사이트에서 공식 해설지가 있죠. 공식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여기 와서 뭐 한 문장씩 구문 독해를 해주고 하면 다 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요. 문제는 34번, 33번, 31번, 32번 빈칸 문제하고, 자, 그 다음 39, 38, 36, 37 그리고 35번 빈칸 삽입 순서 무관한 문장만 풀 겁니다. 오케이? 순서는 34 이렇게 풀 테니까 내가 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 없는데 하시는 분은 EBS 사이트를 가시면 거기 공식 해설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하시고 자, 이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네 시험 자주 와. 네. 기지개 한번 하세요.